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성운당 하경서재입니다. 오늘은 원령 이순옥 시인의 해빙 시리즈 17 겨울의 종언 봄의 도화선을 소개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방에만 있는 은둔형 외톨이가 많다고 합니다. 무려 그 수가 37만 명이라는 뉴스를 보면서 불현듯 미국 작가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의 1951년 작품 호밀밭의 파수꾼이 떠올라서 우리 청년들에게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원령 이순옥 시인의 시와 함께 회고합니다. 호밀밭의 파수꾼은 고딩의 반항, 고딩의 방황, 고딩의 항변, 고딩의 일탈, 아무튼 고등학생 홀든이 퇴학당하고 집에 가는 과정에서 겪은 2박 3일간의 이야기입니다. 홀든은 학교에서 퇴학이 예정되었고 오늘 기숙사를 떠나는 날입니다. 명문 고등학교 펜시에서 4번째 퇴학을 당합니다. 학교에 도저히 적응할 수 없었고 공부도 싫고 우울했고 하여 학교를 떠나기로 한 겁니다. 가방을 싸고 만나고 가라 했던 역사 선생님 스펜서를 만나러 갑니다. 늙은 스펜서 선생님은 고루한 충고를 늘어놓지만 홀든은 한 귀로 듣고 흘리면서 기숙사에 옵니다. 마음으로 좋아하는 제인과 속물인 스트라드레이터와 데이트를 한다는 달갑잖은 소리를 듣습니다. 제인은 홀든 옆집에 사는 친구로 영화를 볼 때도 손을 잡고 보는 사이였죠. 스트라드레이터는 나가면서 홀든에게 숙제를 맡기죠. 홀든은 나름 잘해준다고 했는데 제목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지랄을 합니다. 홀든은 장문 숙제를 찢어버리고 몸싸움을 하지만 결국 두들겨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학교를 나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늘 쌍코피 터지는 입장이었죠. 학폭은 이 나라나 저 나라나 이 학교나 저 학교나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홀든은 집이 있는 뉴욕행 기차를 한밤중에 탑니다. 뉴욕에 도착해 집으로 가지 않고 호텔로 가죠. 할머니가 보내주시는 넉넉한 용돈이 있었고 아버지가 변호사로 부유했기 때문에 용돈은 넉넉했습니다. 홀든은 우울해서 호텔 클럽에서 술도 마시고 싶었고 여자와 잠도 자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어른들의 앞뒤 맞지 않는 위선적인 모습이 싫어서 도망친 거나 다름없는데 그대로 따라할 수 없었죠. 호텔방에서 잠은 안 오고 제인에게 전화하고 싶지만 늦은 밤이라 참고 셀리에게 전화해서 영화를 보려고 기차를 탑니다. 기차 안에서 크리스마스 기부 행사에 쓸 수선 바구니를 든 두 수녀를 만나 $10를 기부하죠. 다른 어른들보다 순수하다고 생각하면서 더 많이 기부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셀리를 만나 연극을 보고 셀리에게 남학교에 가보라고 합니다. 엉터리 자식들이 우글거리고 장차 캐딜락을 살 수 있는 신분을 위해 공부를 하고 축구팀이 지면 분해 죽겠다고 하면서 하루 종일 여자와 술과 섹스 이야기만 짓거리고 거기다 더러운 파벌을 만들어 결속하는데 농구팀은 농구팀들대로 천주교 신자들은 그들대로 뭉치고 지랄 같은 지성인들도 그렇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없이 늘어놓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놈들은 죄다 허영과 거짓에 찌든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성년자임을 들키지 않으려고 용을 써서 어두컴컴을 이용해 술을 마시다가 여러 여자와 사귀고 늘 섹스 이야기를 하는 칼 루스를 만나 시시껄렁한 이야기도 나누고요. 술을 진탕 마시고 걷다가 쓰러져 동생 피비가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몰래 집으로 갑니다. 홀든은 형이 있고 동생 둘이 있는데 동생 엘리는 백혈병으로 얼마 전에 죽었고 사랑하는 동생 피비는 11살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오기로 한 오빠가 한밤중 나타나자 피비는 오빠를 숨겨주고 또 퇴학을 당했다는 걸 눈치채면서 이번엔 아버지가 죽이려 들 거라고 걱정하지만 홀든은 괜찮다고 안심을 시킵니다. 피비가 좋아하는 것, 지독히 좋아하는 것이 있냐고 묻자 홀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넓은 호밀밭 같은 데서 조그만 어린애들이 어떤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항상 눈앞에 그려본단 말이야. 몇천 명의 아이들이 있을 뿐 주위에 어른들이라고 나밖에 아무도 없어. 나는 아득한 낭떠러지 옆에 서 있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은 누구든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것 같으면 얼른 가서 붙잡아 주는 거지.
얘들이란 달릴 때는 저희가 어디로 달리고 있는지 모르잖아? 그런 때 내가 어딘가에서 나타나 그 애를 붙잡아야 하는 거야. 하루 종일 그 일만 하면 돼. 이를테면 호밀밭에 파수꾼이 되는 거야. 홀드는 피비에게 호밀밭에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 말하고 피비의 용돈을 받아 집을 나와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앤톨리니 선생님 집으로 갑니다. 한밤중 앤톨리니 선생님이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지자 홀드는 급히 일어나 옷을 입고 짐을 찾으러 간다고 둘러대고 나오죠. 홀드는 자신을 그저 사랑스러워 쓰다듬어 준 것인데 과잉 반응을 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자책하면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생 피비를 만나야겠다고 피비 학교로 갔는데 학교에는 온갖 성적 욕투성이로 낙서가 되어 있습니다. 홀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런 욕설을 지웁니다. 지워도 끝이 없습니다. 이런 걸 아이들이 본다는 것은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마침내 피비를 만났는데 피비가 커다란 옷가방을 가지고 옵니다. 가방 안에 옷을 잔뜩 챙겨와서는 함께 가자고 하죠. 피비에게 오빠는 떠나지 않을 거라고 안심시키면서 동물원으로 갑니다. 동물원에서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회전 목마를 타는 피비를 행복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홀드는 정신병원에서 요양을 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청소년기의 방황, 청년 때의 방황, 그리고 일탈, 즉슨 겨울이 종언되고 봄 안으로 안착되길 바라면서 원령 이순옥 시인의 해빙 시리즈 17, 해빙 17, 겨울의 종언, 봄의 도화선 들려드립니다. 해빙 17, 겨울의 종언, 봄의 도화선. 원령 이순옥. 모든 것이 동결된 미지의 공간 속에 가두어진 언젠가 마음을 채울 또 다른 풍경이 필요해진다면 싹 트기 전 꺾인 마음이 남긴 작은 후유증.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건 인간이 가진 당연한 본능. 값어치에 대한 견적과 환산, 습관처럼 먼 미래를 예측하고도 혼자서 만족스러운 관계에 속한 것을 주고 싶었다. 아득한 두려움을 넘어서라도. 서곡은 이미 끝나가고 있었다. 이 은밀한 흉동이 나를 잠식할 것이란 걸, 가슴에도 별이 떨어진다는 걸, 바람 같은 당신이라는 걸, 자유롭게 날아야 할 내 욕심대로 꽉 잡고 가두어 버릴지도 모르는, 아침이 되기를 기다리는 찰나의 시간, 이성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 꽃잎 하나 같은 미소를 남긴 채 떠났지만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그 꽃잎을 손 안에 가만히 붙잡은 채.